정말요? 혼자라서 외로웠는데 좋아요.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파리의 에펠탑 앞. 한 외국인 여성이 동양인 여성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녀는 해맑은 표정으로 정말 고맙다고 동양인 여성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들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필수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여권이죠. 그런데 혹시 전자여권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자여권은 기존의 종이 여권 대신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되는 여권을 말합니다. 여권 소지자의 개인정보와 여행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며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여권은 일반적으로 IC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여권 소지자의 얼굴 사진, 개인정보, 여권 번호 등이 저장됩니다. 한국의 여권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나라의 숫자가 190개국으로 조사되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강세를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 없이 여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한국인에 대한 글로벌 환영 분위기와 함께 여행자들에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려는 국제적인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한국의 개방성과 글로벌 인식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한국 여권의 놀라움을 겪은 외국인 여성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의 아름다운 도시 바르샤바에 살고 있는 이레나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의 특성상 장기간의 휴가를 내기 어려웠지만 동료들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마침내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평소 꿈꿔왔던 프랑스 파리를 제 첫 번째 여행지로 결정했습니다. 꿈에 그리던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생강의 밤거리는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르고 설레였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혼자서 괜찮을까? 모든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여행 준비 과정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입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혼자 여행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공부도 하고 병원 동료들에게 조언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 심사할 때 당당함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해외여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미리 연습까지 하면서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여행 준비만으로도 마치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처럼 설레고 긴장되는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고 혼자 하는 첫 여행이라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안심시켜드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여행 가방에는 여권, 티켓,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의 꿈같은 시간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설렘과 기대,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공항에 도착해 첫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의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과 탑승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땅을 밟게 될 설렘으로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어느새 몰려오는 피로로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전날까지 병원에서의 근무와 여행의 기대감과 동시에 밀려온 걱정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비행기에 무사히 탑승하자 그 긴장이 슬슬 풀렸습니다. 비행기의 부드러운 진동을 배경 삼아 저는 잠시나마 모든 걱정과 설렘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의 세계와 비행기 안의 소소한 풍경들을 눈에 담으려 했지만 결국 저는 그 모든 것을 배경 삼아 조용히 잠이 들고 말았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1시간쯤 지나 있었습니다. 기내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승객들 대부분이 책을 읽거나 조용히 잠들어 있어서 저도 편안함을 느끼며 잠시나마 달콤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동양인 승객이 앉아 있었는데 병원에서 제일 친한 동료가 K-팝과 한국 문화, 한글에 관심이 많아 평소 휴식 시간에도 같이 유튜브로 많이 접해왔기에 저는 그 동양인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습니다. 탑승 전 좌석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제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옆자리 승객 아이의 부모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유독 귀여워서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신이 나 있는 아이를 보며 가족 여행을 가나보다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모님께서도 해외여행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데 이번에 프랑스에 다녀오면 저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야겠다고 그 한국인 가족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보며 생각을 하던 찰나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길이 제게 머물렀을 때 저도 모르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도 수줍은 듯 웃으며 미소를 건네는데 그 모습에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아이의 부모님과 나눈 간단한 대화 속에서 저는 그들이 한국에서 프랑스로 가족여행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조심스러운 한국어 시도에 아이 부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의 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님은 영어에도 능통하셔서 우리는 잠시 동안 서로의 일정에 대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해외여행을 응원하신다고 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인생에 있어서 큰 재산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비행기는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프랑스의 입국 심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입국 심사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대해 벌써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동료들의 경고처럼 심사대 앞에는 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동화 기계를 이용하는 줄, 다른 하나는 사람에 의한 대면 심사를 받는 줄이었습니다. 저는 연습했던 대로 당당하게 행동하자 생각하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 앞에는 아시아 국가에서 온 듯한 젊은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자신의 여권을 몇 번이고 훑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권 표지에서 반짝이는 태극 문양을 보고 저는 그녀가 한국인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도 동양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의 차례가 되어서 여권을 꺼내던 중 긴장을 했는지 실수로 바닥에 여권을 떨어뜨렸습니다. 뒤에 있던 한국인 여성이 여권을 주워주자 도움을 받은 여성은 땡큐라며 서먹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심사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선 저는 심사관의 질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심사 직원은 여권에 있는 사진과 탑승객 얼굴이 일치하는지 본 이후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혹시 나쁜 마음을 품고 들어온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그 동양인 여성은 꽤 오랫동안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고 심사 직원은 조용히 무전기를 들어 공항 경찰을 불렀고 그 여성은 결국 마지막에는 다른 방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오래도록 체크하는 프랑스의 까다로운 입국 심사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심사를 기다리는 한국인 여성을 포함한 그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한국 여성이 심사대에 서서 거의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비자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같은 일행으로 보이던 한국인 여성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입국 심사가 끝나더라고요. 아까 동양인 여성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몇 가지 질문하기는 했지만 너무 쉽게 심사가 통과되자 한국 여성 자신도 다소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과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저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 투성이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입국 심사에서는 위변조 여건이 사용되는 경우가 단기간에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알게 된 사실은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비자 없이도 많은 나라들을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한국 여권은 그 나라의 높은 국가 신뢰성 덕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권의 힘이 세다고 해도 여행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면 입국 심사는 점점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한국 여성들이 입국 심사를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여권의 힘이자 과거 한국인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여권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책임감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이 떠나고 제 차례가 돼서 제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방문 목적을 물었을 때 저는 최대한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상한 방으로 끌려가지 않고 무사히 파리에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지금 생각해도 긴장이 다시 되네요. 그렇게 한국 여권에 대해 감탄하고 난 후 한국에 대해 관심을 끌게 만든 사건이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서성이며 저는 멋진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그림자조차 포착하기 어려웠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어색하게 셀카를 시도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연인들과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멍하니 다른 여행객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혼자서 사진 찍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밝은 미소를 지은 한국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에 저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프로처럼 멋진 배경과 저를 담아내는 사진을 여러 장 찍어주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동안 그녀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건네며 본인도 혼자 여행 왔다며 괜찮다면 같이 다니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다니며 외로웠던 저는 그녀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와 나이도 비슷해 보여서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함께라면 파리 여행이 훨씬 더 풍부하고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지혜가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해서 물어보니 그녀는 사진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전향하기 위해 경험을 쌓을 겸 파리로 여행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에펠탑에서 시작해 몽마르트 언덕, 노트르담 대성당을 거쳐 생 강변을 따라 걸으며 파리의 멋있는 야경에 감탄했습니다. 프랑스 방문이 처음이 아니었던 지혜는 저에게 파리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녀만의 이야기로 파리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혜와 함께하며 저는 파리의 아름다움을 더욱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절과 배려는 제가 느낀 외로움을 따뜻함으로 채워주었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가이드를 넘어 여행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만난 우연한 인연이 이토록 소중할 줄은 몰랐어요. 지혜와의 만남은 저에게 한국인의 친절함과 배려심이 어떤 것인지 직접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에펠탑 아래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저의 여행을 완전히 새로운 경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인 친구가 생긴 것은 물론 그녀 덕분에 파리를 보는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지혜가 없었다면 놓쳤을 파리의 소소한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숙소는 다르지만 파리에 머물러 있던 내내 함께 다니며 맛집도 여러 군데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지혜와 같이 갔던 식당에서 저는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저는 파리의 작은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전통 요리에 대해 설명해주며 저에게 새로운 맛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우리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동양인 여행객 무리가 들어와서 저희 옆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앉자마자 옆 테이블에 피해를 줄 만큼 시끄럽게 떠들었고 저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의 표정을 보아하니 한국인은 아닌 듯 싶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있던 손님들도 뒤를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지혜와 식사를 다 하고 일어났는데 저는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지혜와 인사를 나누던 한국인 테이블은 식사를 한 뒤 뒷정리가 쉽도록 테이블 위를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들은 사용한 식기를 잘 정돈하고 테이블 위에 쓰레기까지도 깔끔하게 치워놓았더라고요.
의자도 가지런히 정리를 다해두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사용한 공간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가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반면 조금 전에 큰 소리로 떠들고 시끄럽던 그 동양인들의 자리에는 마치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엉망이더라고요. 테이블 위는 지저분했으며 바닥에 떨어진 포크와 냅킨은 물론이고 의자도 다른 손님들이 피해가 갈 정도로 통행하기 힘들게 길을 막아둔 그 상태로 그대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마치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아시아 내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지혜에게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도 이렇게 확연히 다를 줄은 정말 몰랐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지혜는 한국에서는 누군가의 뒤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배워 자신이 사용한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다음 사람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서 한국인의 섬세한 배려와 예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일을 떠올리며 저는 단순한 문화적 차이를 넘어 사람들 사이의 상호 존중과 배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혜와 함께한 이 시간은 제 여행의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로 남았고 파리에서의 모든 경험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한 지혜에게서 세상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통해 한국인의 문화와 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배려심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로의 SNS를 교환하며 계속 연락하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제가 한국으로 여행 오게 되면 가이드를 해준다고 꼭 한국으로 놀러오라고 하더라고요. 지혜의 그 말에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한국 여행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파리에서의 이 멋진 만남이 앞으로의 저의 여행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저는 벌써부터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와 헤어진 후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파리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에펠탑 아래에서 만난 친절한 한국인 지혜 덕분에 저의 첫 여행은 훨씬 더 의미 있고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배려와 친절이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랑스 여행은 제게 단순히 새로운 풍경을 경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공항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한국 여권의 위상을 목격했고 지혜와 같은 한국인의 따뜻한 친절과 배려를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객들이 신속하게 입국 절차를 마치는지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 여권의 강력한 위상에 대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지 여권 하나가 갖는 힘이 아니라 그 나라의 국제적인 신뢰도와 국민들의 행동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혜를 만나면서 한국인의 친절함과 배려심이 어떤 것인지 직접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만난 그녀는 저에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 따뜻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식당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아시아 내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고 한국인의 예의와 배려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호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 여권의 위상, 한국인의 친절함과 배려는 이번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저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다음 목표는 바로 한국을 방문해 지혜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가려고요. 앞으로 한국을 방문할 날을 기대하며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마음 깊이 간직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